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계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의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평균 1이다, 평균 2다, 평균 3이다, 평균 4다 그러고 요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평균 구하는 그 네 가지 함수 좀 보자고요. 우리 평균 구할 때 A, V, E, R, H, E라는 요런 함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V, E, R, H, E, A라는 함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VERHE if라는 함수도 있었고 AVERHE if s라는 함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average라는 함수 얘는 그냥 우리가 계산 범위만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average a도 똑같이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average if 같은 경우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범위 먼저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조건 써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건지 그 계산 범위를 맨 마지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주면 됐어요. 그리고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여기 if 뒤에 s가 붙었죠. 그래서 얘는 복수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우리가 딱 한 개만 우리가 제시해서 그 한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 범위를 쓴다는 거예요. 계산 범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조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 뒤에다가 잡아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또 조건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average if s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범위가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이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것들의 이 계산 범위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범위를 맨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을 찾아서 이곳에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평균과 관련된 함수가 총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평균 1에서 평균 1하고 평균 2가 있는데 평균 1에서는 우리가 그냥 average라는 함수 얘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각각의 사람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리고 평균 2번에서는 average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때 이제 average랑 average a랑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AVER 하고 average라고 써주면 되겠죠.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요 앞에 있는 거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가 우리 구하라 거죠. 그래서 구하라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이 세 가지 점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쓰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구하라의 평균 점수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엑셀에서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계산식을 사용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의 평균을 다 구하더라도 식은 우리가 몇 번만 작성한다? 딱 한 번만 작성하더라. 한 번 작성해서 얘를 이제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밑에 이제 값들을 전부 다 채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식을 한 칸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고 이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여기 점이 있어요. 이 점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마우스 모양이 까만색 십자가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밑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값을 쭉 채워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2번이요. 평균 2번에서는 이제 average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average a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요 세 가지 점수 이렇게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얘도 또 똑같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채우기를 해서 값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1하고 평균 2에서 똑같이 이제 평균을 똑같은 범위를 잡아주고 이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지금 얘는 80점 80점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사람도 80점 80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점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 거는 점수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점수가 똑같이 나왔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점수가 다르게 나온 거. 왜 다르게 나왔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때 앞에서는 그냥 average를 썼고 평균 2에서는 이제 average a를 썼는데 average라는 함수는 지금 요 결시라는 글씨 있죠. 요 결시라는 글씨를 빼고 이 글자를 빼고 나머지 것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박철수라는 사람은 75점, 75점 이 두 개의 점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서 75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안도해 이 사람은 98점, 100점 이 두 가지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서 99점하고 그렇게 평균이 나온 겁니다. 해서 그냥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런 문자를 포함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이런 문자는 빼고 숫자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그냥 에버리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박철수라는 사람은 요만큼 이제 범위 잡고 우리가 에버리지 A를 썼다고요. 에버리지 A를 썼을 때는 지금 75하고 75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150이 되겠죠. 그 150 나누기 3을 한 거예요. 이 결시라는 이 글자까지 포함을 해서 나누기 3에서 평균 점수가 50점하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안도해라는 이 사람은 이 결시라는 이 글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198점 나누기 3을 해서 지금처럼 평균 점수가 66점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해서 에버리지와 에버리지 A의 차이는 뭐다? 문자를 포함하냐 안 하냐 그 차이요. 해서 요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숫자들만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더라. 숫자들만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에버리지 A다라고 하게 되면 숫자가 됐든 아니면 문자가 됐든 아니면 논리값이 됐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평균을 다 구해주는 게 우리 에버리지 A요.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와 에버리지 A의 차이요. 요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if 좀 보자고요. 자, 요 평균 3번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이 국어 점수의 평균, 영어 점수의 평균,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점수들의 평균을 구할 때 에버리지 if 그럼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은 이제 뭘로 할 거냐? 이 평균 1에서 구한 이 평균들 있죠. 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 영어 점수의 평균, 수학 점수의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AVERHE if요. 해서 에버리지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처음에 이제 잡아줘야 되는 게 조건 범위 먼저 잡아줘야죠. 나는 이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건데 그때 조건은 뭐다? 이 평균 1에서 구한 이 점수들 중에서 이 평균 1이 80점 이상인 것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 범위는 이 부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요. 조건은 평균이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찾아서 뭐의 평균을 구해라? 이 국어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이제 84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해서 평균 1, 이 부분에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찾아서 어떤 거의 평균 구해라. 이 범위에 있는 그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라. 이 범위가 어디예요? 국어죠, 국어.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쭉 구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까 평균 1하고 평균 2에서는 첫 번째 칸만 계산해놓고 밑으로 채우기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요 값들을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채우기 엔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채우기 엔드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요 점이 있어요. 점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요.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로 뜨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손을 띄게 되면 평균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이 첫 번째 평균, 이 사람의 평균을 구할 때는 얘네들의 범위를 잡고 평균 구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두 번째 사람의 평균 점수를 구할 때는 얘네들의 평균 구해주세요. 세 번째 사람의 평균 구할 때는 얘네들의 평균 구해라.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의 평균을 구할 때는 얘네들의 평균 구해라. 다섯 번째 사람의 평균을 구할 때는 요만큼의 평균을 구해라. 그리고 평균 구할 범위가 계속해서 변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평균 구한 이 식들 중에서 나는 여기다가 요 칸에다가는 얘네들의 점수 구해주세요. 두 번째 칸에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라. 세 번째 칸에는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의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요. 변하는데 우리가 조건 쓴 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내가 국어의 평균을 구하든 영어의 평균을 구하든 수학의 평균을 구하든 무조건 이 평균 1에서 80점 이상인 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1의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범위 있죠. 요 부분이 우리 평균 1, 이곳을 범위 잡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키보드에서 F4번을 땡 하고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F4를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알파벳 2라는 곳에도 달러가 붙고 3에도 달러가 붙죠. 그리고 여기 뒤에도 2에도 달러가 붙고 7에도 달러가 붙죠. 이렇게 달러가 붙으면 얘네들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변하지 않더라. 이 값이 변하지 않고 그냥 고정이 되더라.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를 붙이지 않은 곳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이 범위가 바뀝니다. 해서 얘가 지금 계산할 범위죠. 해서 계산할 범위는 여기였다가 여기가 됐다가 여기가 돼야 돼요.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는데 어떤 것들의 평균을 구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 83 이상인 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처럼 달러를 붙여주고 그리고 달러를 붙인 상태에서 우리가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달러 붙일 때 어떻게 한다? 키보드에서 F4번 누르더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엔젤 할 때는 변하면 되는지 안 변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식에서 잘 판단해서 변하면 안 되는 곳에다가 달러를 붙여주고 변해도 되는 곳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를 해야 정상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값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4번 좀 보자고요. 평균 4번은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 해서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요 평균 4번에서 이제 국어의 평균, 영어의 평균, 수학의 평균을 구할 건데 이 평균 1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그 조건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에도 우리가 조건을 좀 걸자고요. 그래서 이 수학 점수도 80점 이상 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여기다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A, V, E, R, H, E, if, S 하고 이렇게 해서 average if S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average if S는 계산 범위를 먼저 잡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칸에서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래서 국어 점수 들어있는 부분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하고 조건 써주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평균 점수. 평균 이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구해라. 그거요. 해서 평균이 들어있는 이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컴마 찍어주고 조건이요. 조건은 쌍따옴표를 묶어서 작성한다 그랬어요. 해서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그것도 이제 조건으로 쓸 거라고요.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 똑같이 쌍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거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거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에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엔터를 땅 하고 치면 되겠죠. 엔터를 빵 하고 치면 이제 평균 90하고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또 채우기를 하려면 변해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일단은 요 식 좀 보자고요. 요 식에서 맨 앞에다 쓴 이 범위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칸에서 만약에 계산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이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칸을 계산하든 이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이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우리는 조건을 여기랑 두 군데만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 모두 다 80점 이상이냐 8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썼어요. 수학 점수에 조건 걸어놓은 거 그리고 평균에 조건 걸어놓은 이 범위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기 때문에 여기랑은 반드시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F4번 눌러서 달러 다 붙이고 그 뒤에 있는 조건 얘도 F4번 눌러서 달러 붙이고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 보니까 이제 총점을 구해라. 총점을 구할 때는 얘네들의 이제 합을 구해라 그거죠.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썸은 쓸 때 우리 그냥 일반 에버레지나 에버레지 A처럼 그냥 계산할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계산 범위에 썸, 합을 구해라 그거요. 해서 지금 여기서는 국어 점수의 합계,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 점수의 합계, 세 번째 칸에서는 이제 수학 점수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썸하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지금 당장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요만큼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쭉 채우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총점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최고 점수 구해라, 최저 점수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렇게 이제 구해줄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max하고 min이라는 함수요. 자, max라는 함수는 이제 우리가 최고 점수를 구할 때 쓰는 거고요. min이다라고 하게 되면 min은 우리가 최저 점수를 구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요. 요 맥스 min은 우리 그냥 에버레지가 됐든 에버레지 a가 됐든 아니면 방금 쓴 썸이라는 함수 있죠. 그거랑 사용법이 똑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는이라고 써주고 최고 점수 구할 거니까 맥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요 국어 점수들 얘네들만 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이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95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점수는 95점이다. 그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얘도 이제 치우겐들에서 쭉쭉쭉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요 두 번째 영어 점수에서는 제일 큰 게 100점이다. 수학 점수에서도 제일 큰 게 100점이다. 그렇게 이제 값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점수 구해라. 그럼 이제 min 하고 우리가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max처럼 똑같이 국어 점수만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구해줍니다. 해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72가 가장 작대요.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엔들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65점이다, 75점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한 썸이다, 맥스다, 민이다, 에버레지다, 에버레지 A다 여기까지는 그냥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한데 요 에버레지 if랑 에버레지 if s 있죠? 요거는 이제 조금 특이하니까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학생의 수를 구해라. 그럼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5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5명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응시생의 수, 결시생의 수 하고 나왔습니다. 응시를 했다. 시험을 응시를 했다. 시험에 결시를 했다. 그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응시를 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점수가 있을 거고, 점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시를 하지 않았다. 결시했다. 시험을 아예 안 봤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예 점수가 없겠죠. 그걸로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요 점수들, 각각의 점수들이 90점 이상인 게 몇 명인지, 아니면 80점 이상 95점 이하인 그 데이터가 몇 명인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count라는 함수가 있고요. count a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count if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s라는 함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개수를 세주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count다, count a다, count blank다 하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사용법이 매우 단순합니다. 자, 얘는 count는 이제 어떻게 쓰냐?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count a도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count blank도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요 count라는 함수는 내가 범위 잡은 곳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들의 개수, 숫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다. 그 개수를 세주는 거고요. 요 count a라는 거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는 거, 무언가가 들어있는 그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요 count blank가 공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빈칸의 개수, 빈칸 개수 세주는 거. 요 count a가 요 count blank의 반대예요. 얘는 비어있는 칸의 개수를 셌지만 얘는 비어있지 않은 칸의 개수, 그 칸의 개수를 세주는 게 우리 count a요. 그래서 여기서 비어있지 않다 그 얘기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특수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다 세주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 차이점 좀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요만큼 범위를 잡았다고 해보자고요. 요만큼 범위를 잡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카운트로 만약에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운트는 어떤 거에 개수를 세준다? 숫자가 들어있는 그 칸의 개수를 세더라. 숫자가 지금 몇 개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고 네 곳에 들어있죠. 범위 잡은 곳은 이렇게 넓지만 숫자가 들어있는 곳은 요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로 요만큼 범위 잡게 되면 개수는 이제 4개 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A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만큼 범위를 잡고 만약에 카운트 A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센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글씨 들어있죠. 여기에 글씨 들어있고 글씨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들어있고 숫자가 들어있고 숫자가 들어있고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그 개수를 다 세준다고요. 그래서 얘는 전체 9칸인데 9개인데 그 중에서 비어있지 않은 칸의 개수는 몇 칸이다? 7칸이다. 그렇게 해서
7개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또 요만큼을 내가 만약에 범위를 잡고 이 범위를 내가 만약에 카운트 블랭크라는 요 함수로 내가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게 되면 얘는 어떤 거의 개수를 세준다? 빈 칸의 개수를 세더라. 해서 이 9칸 중에서 비어있는 칸은 몇 칸 있다? 여기 하나 하고 2칸 있죠.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로 묶게 되면 얘는 결값이 2개 하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차이점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학생의 수를 세래요. 학생의 수를 세는데 얘 점수 가지고 여기서 이 칸에다가 학생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카운트를 쓰게 되면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안 나오겠죠. 또 카운트 A를 써도 요 칸이 비어있기 때문에 얘는 비어있지 않은 칸의 개수를 세주는 거라 비어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 전체 인원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사람들의 이름은 어차피 다 들어있으니까 이 이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생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카운트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돼요? 안 되죠. 왜? 얘는 숫자들의 개수만 세주니까 여기에는 지금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카운트 A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렇게 하면 5명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카운트 A로 묶어서 인원수를 셀 때 요 이름을 범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칸 여기도 똑같이 이제 내가 인원수를 구할 거고 여기도 인원수 구할 거예요. 그때 이 칸을 인원수를 구하든 이 칸에서 인원수를 구하든 어떤 칸에서 인원수를 구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이름이 들어있는 이 칸들의 개수를 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범위 잡은 그 곳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아주고 여기다 이제 F4번 키보드에서 F4번을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줘야죠.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채우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학생의 수를 전부 다 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은 응시생의 수요. 응시를 했냐 안 했냐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이 점수를 보고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시험을 봤다라는 얘기고 지금처럼 이렇게 빈칸으로 있으면 얘는 시험을 안 봤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은 응시생의 수를 구할 거니까 숫자들이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카운트 A를 써도 되지만 카운트 A라는 함수는 여기서 학생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카운트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카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응시생의 수 그걸 구할 때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았죠. 이 범위는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야죠. 왜? 첫 번째 칸의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국어 점수에 응시한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는 거고 요 두 번째 칸에서 내가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 얘기는 영어 점수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요 세 번째 칸은 수학 점수를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 범위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범위에다가는 우리가 달러를 붙여주면 안 됩니다. 달러를 안 붙이고 그냥 변하게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들 쭉쭉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결시생 수요. 결시생 수는 어떻게 구한다? 빈칸의 개수를 세주면 되더라. 그때 이제 빈칸의 개수 셀 때 함수는 뭘 사용한다? 카운트 블랭크라는 걸 쓰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카운트 블랭크 하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한 명이 결시했다. 한 명 결시한 거 맞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옆으로 쭉쭉쭉 채우게 했더니 영어 시험도 한 명 결시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는 결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0명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랑 카운트 ifs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에버리지 if랑 에버리지 ifs 있죠? 그거랑 생김새가 매우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운트 if라는 i는 우리가 앞에다가 조건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조건을 쓸 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 s요. 여기도 보니까 if 뒤에 s가 붙었죠. s가 붙었다 그 얘기는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쓸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얘도 할 때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조건 써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조건 범위 잡아주고 조건 쓰고 그 다음에 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또 쓰고 네 번째 거 쓰고 해서 쭉쭉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를 세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에버리지 if랑 에버리지 ifs랑 비슷하다 그랬죠? 자, 그거 생김새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에버리지 if랑 우리 카운트 if 좀 보세요. 얘랑 차이는 뭐요? 계산 범위가 있냐 없냐 그 차이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s랑 에버리지 ifs랑 얘네들 차이요.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거 쓰는 건 똑같죠. 에버리지 ifs에는 뭐가 더 추가된다? 계산 범위만 더 추가되더라. 여기서는 이제 평균 구할 그 계산 범위를 잡아주는 거고 여기서는 뭐 평균을 구하지 않잖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 찾는 거기 때문에 계산 범위만 빼주면 돼요. 해서 얘네 4개의 차이점은 계산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해서 요 4가지는 같이 묶어서 기억 좀 해두세요. 어차피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자, 그러면 요 칸에서 이제 90점 이상인 게 몇 개인지 그 개수 한번 세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는 90점 이상이다 하고 조건이 한 개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count if 쓰면 되겠죠.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count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범위에서 뭐 찾아라? 쌍따옴표 묶어서 이제 조건이요. 크거나 같다 90에서 90점 이상인 게 몇 개입니까? 그거요. 내가 범위 잡은 이 곳에서 90점 이상 찾아라. 그겁니다. 그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 90점 이상인 게 한 개 있다. 한 개 맞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 좀 해보자고요. 옆으로 쭉쭉쭉 채우기 했더니 요 영어 점수에서는 90점 이상인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3개 하고 그렇게 개수해 준 거고 수학 점수는 90점 이상인 게 요 100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자고요. 그 다음 거 요 칸에서는 이제 80점 이상 95점 이하 요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국어 개수, 영어 개수, 수학 개수 그거 이제 세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먼저요. 조건이 여러 개니까 count if s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일단은 국어 점수 이만큼 범위 잡고 이 범위에서 뭐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해서 크거 나갔다 80 써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요건 됐어요. 그 다음에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요것도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똑같이 국어 점수 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조건 범위요. 작거나 같다 95 하고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어차피 여기나 어차피 국어 점수를 잡은 거잖아요. 잡았으니까 이 뒤에 거는 안 써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꼭 써줘야 돼요. 이 조건 한 개당 이 조건 범위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똑같더라도 또 범위를 또 잡아주더라.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엔터만 빵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두 명이 나온 게 80점에서 95점 요 사이 95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85점 하나 있고 해서 두 개 맞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에서는 80점에서 95점 그 사이가 우리 90점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 하고 나온 거고 수학 점수에서도 85점 얘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김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의 개수를 세주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의 값을 적절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칸 보니까 이제 순위 구하는 거 나왔죠. 순위 구하는 함수가 우리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었죠. 해서 랭크 EQ 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컴마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했더니 지금처럼 2등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쭉 잡아 당기면 결값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얘랑 점수가 다른데 똑같은 2등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 순위를 구할 때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칸 거를 물어볼 때는 이 160점이라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세 번째 사람 거 구할 때는 이 15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네 번째 사람 거 구할 때는 이 198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마지막 거 구할 때는 이 27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라고 물어봐야죠.
해서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240이다, 160이다, 150이다, 198이다, 270이다 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동일하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게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달러를 다 붙여주고 엔터를 쳐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2, 3이라는 건 이건 내 점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사람 거 구할 거니까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총점이 내 거. 그죠? 요 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등수가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랭크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논리값을 쓰는데 이 논리값을 지금처럼 생략하거나 아니면 저 자리에다가 0을 쓰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구해주고요. 생략하지 않고 0 말고 다른 숫자를 쓰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순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림차순 순위를 구할 때랑 오름차순 순위를 구할 때랑 등수가 반대로 나와요.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리막길 생각하면 되죠. 내리막길 그러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높은 숫자가 1등.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 그러면 낮은 곳에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낮은 숫자가 1등이요. 해서 상황에 따라서 오름차순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초 있죠.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겠다라고 했을 때는 달리기의 기록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맨 뒤에다가 이제 논리값을 표시할 때가 있고 생략해도 될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논리값을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0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이제 0 말고 다른 숫자 써주면 됩니다. 0 이외에 다른 숫자를 쓰게 되면 그게 오름차순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위 구할 때는 말로 기억하세요. 맨 앞에 오는 게 내 점수. 이 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논리값 두 가지를 쓸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체 범위는 꼭 달러를 붙여야 된다. 그리고 논리값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거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더라. 이 랭크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칸 보게 되니까 지금처럼 여기 앞에서 2위, 뒤에서 2위하고 써져 있죠. 얘는 뭐냐? 이 점수들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값 찾는 거죠. 자, 이 칸은 이제 영어 점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값. 이 칸은 수학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값. 그 다음에 여기는 총점의 두 번째로 높은 값. 그거 찾는 거. 자, 그 밑에 칸은 뒤에서 2위 그랬어요. 얘는 이제 두 번째로 낮은 값 찾는 거예요.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런 거 찾을 때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와 스몰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2위 그럼 이제 라지라는 함수 써야죠.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라지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값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얘는 쭉 채우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두 번째 거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스몰이라고 써주고 이 전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엔터 치고 또 채우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라지나 스몰을 써야 되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 맥스하고 민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